맥스터 토드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및 카페 회원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번 훈련에서 밥 못 먹어서 연대장님과 행보관님 소환한 병장서를 썼던 작성자입니다. 저의 에피소드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여기 다른 얘기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저의 후임병이자 총기를 잃어버리고 부사관 지원을 하게 된 후임병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저는 01년도 입대 후 순조롭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물론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았지만 큰 사고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영창을 2번이나 다녀온 것도 사건이라면 사건이겠죠. 제가 갓 병장을 달고 저희 분대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중대에는 신병이 들어오면은 더블백 정리해주고 물품 정리, 빨래 정리 등 분대장이 도와주는 그런 전통 아닌 전통이 있는데, 그 당시 저희 중대에는 세탁기가 없었고 짤순이만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손빨래를 했어야 되는데 병장들만 싸제 세탁 세제를 쓸 수 있었고 A급 빨래 다라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신병이 오면은 분대장들이 신병의 빨래들을 사제 세탁 세제와 A급 빨래 다라이를 사용해서 빨래를 해주곤 했죠. 이 신병은 오후 일과 시간에 전입을 오게 되어서 다른 소대원들은 모두 주특기 훈련 및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저만 혼자 이 친구를 데리고 세면장에 가서 빨래를 해주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병들이 그러겠지만 이 신병도 긴장한 눈동자와 냄새나는 전투복, 가라군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 동생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병장 생활할 때 나이가 24이라 남들보다 1, 2년 늦은 타입에 입대했는데, 이 친구는 누가 봐도 20대 초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야 신병아, 너 몇 년생이냐? 이병! 댕! 75년생 29살입니다. 전 한두 살도 아니고 저보다 5살이나 많은 후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군대는 계급이고 짬이니? 야 신명아, 군대는 계급 사회니 사회 나이 생각하지 말고 선임병들 말 잘 따르고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와 분대장 면담 및 군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공부도 안 했으며 흔히 말하는 양아치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양아치 생활을 접고 열심히 이것저것 일하다가 늦게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들 학비 벌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군대를 입대할 수 없어서 계속 연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격도 밝고 어디 모자람도 없어 보이고 군기도 확실하게 들어있고 선임들한테 잘하고 간부들에게도 잘하는 A급 신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신병이 타작구 근무를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근무를 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땡땡병장님은 전역하시면은 학교 복학하십니까? 그치, 학교 복학해야지 뭐 할 게 있냐? 아 좋으시겠습니다. 대학생들 보면 부럽습니다. 아유 부러울 것까지 있나. 너도 전역하고 4년제는 무리면 전문대라도 나와서 공부해. 그러고 싶은데 학창시절에 워낙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에이 하면 돼. 너도 병장 달고 짬 먹으면은 수능 공부든 뭐든 좀 해봐. 지금이야 무리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못합니다. 저 영어도 알파벳만 알고 읽고 쓸지도 모르고 구구단도 모릅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봤지만 2003년도에 영어를 못 읽고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친구가 일병을 갓 달았을 때 일. 땡땡면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사관 지원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부사관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 너 또한 군생활 잘하는 거 보면 부사관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무슨 고민이 있어? 부사관 지원하려면 여러 시험 중에 영어 시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문제입니다. 아 그게 문제겠구나. 땡땡변자님이 영어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대학을 다니다가 입대한 저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지만 계급은 높은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저는 소대장님, 행보관님, 중대장님께 보고를 하였고 연대장님 귀에까지 들어가셔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특별 과외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친구 군번이 좀 풀려서 일병 달았을 때 후임병이 3명에서 4명 정도 되었기에 일과가 끝나면 자유시간에 여유도 좀 있고, 자기 부대에서 부사관 지원한다고 하니 행보관님, 중대장님, 연대장님이 엄청 좋아하면서 저에게 특별 과외를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후, 야, 근데 시험 언제야? 언제 지원하고 언제 시험 보는 거야? 근데 지원할까 말까 고민이 갑자기 됩니다. 아니 왜? 부사관을 지원하면 지금 저희 연대로 다시 복귀할 테고 저희 집 경남인데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이 친구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선뜻 경기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사관 생활에 대해 확신이 안 섰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단 공병대에서 큰 도하 훈련을 한다는 소식에 저희 중대까지 들려왔고, 무슨 다리를 설치하고 병력과 전차, 장갑차가 지나다니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 106mm 찝차도 차출이 되었는데, 우리는 신기한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다리에 흥분이 돼 있었죠. 사진도 많이 찍자 하면서 외출벽자들에게 일회용 카메라도 사오길 부탁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죠. 훈련 당일 저희는 공병대에서 만든 다리를 배경으로 엄청나게 사진을 찍고 다른 부대 아저씨들과 서로 누가 힘든지 온갖 뻥 배틀을 나누며
힘든 거 하나 없이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가는 전차가 갑자기 우뚝 멈춰섭니다. 무슨 일인가 모르겠지만 전차가 서면서 뒤에 따르던 저희 차들도 다 정차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차량에 내려서 다리 위 강물 위에 차량 및 전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마구잡이로 찍고 후임들이랑 같이 포즈 잡고 사진 찍는데 저기 그 일병이 저를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땡땡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뭔 일인데? 총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져? 그렇습니다. 이 일병 K1 소총의 멜빵 끈은 패급 중에 패급이었고 멜빵의 똑딱이 부분이 엄청 낡아 있었는데 하필 그 다리 위에서 똑딱이가 싹 풀리면서 멜빵까지 사르륵 하면서 소총이 저 깊은 강물 아래로 쏙 하고 빠지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군생활이 끝나는구나. 이거 책임지면 만창이냐 6개월이냐 아니면 저 총 배상해야 되나 얼마지 하고 고민하고 있던데 소대장님에게 보고를 알고 소대장은 중대장님, 중대장님은 행보관 원사님에게 보고가 올라갔죠. 소대장님 저희에게 화도 못 내시고 어쩔 줄 몰라 하면 쩔쩔매고 있고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이 1초의 쉼 없이 저에게 쌍욕을 받고 계셨고 그러던 중 행보관님이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어디선가 동네 아저씨들이 오리발 및 산소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 행보관님은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군생활하신 말년 원사였습니다. 수소문을 하셔서 잠수를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1시간 정도 잠수하고 나서 K1 소총을 찾을 수가 있었죠. 저희는 그 후 중대로 복귀하였고 이 총이 떠내려갔으면 강 하구의 북한군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 총기 분실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총을 잃어버린 일병, 분대장, 병장 니 둘 각오해라. 엄청난 개쌍욕을 먹고 하루 이틀이 지났죠. 그러던 중 행보관님이 하나의 딜을 하셨습니다. 둘 다 부사관 지원하라. 그러면 이 사건 조용히 묻어줄게. 전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군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알 수 없는 미래라고 하지만 부사관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전역하고 복학해서 어여쁜 신입생들과 잔디밭에서 짜장면 시켜먹는 미래의 꿈만 꿨는데 갑자기 부사관이라니. 저는 싫다고 단방에 거절하고 처벌받고 전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일병은 역으로 행보관님에게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땡땡병장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제가 잃어버린 건데 제가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일병이 얼마나 고맙고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죠. 행보관님은 그 일병이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시켰고 후에 행보관님은 영창, 육교, 부사관 지원 등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그 흔들리던 일병은 부사관으로 지원하게 만들려고 연기를 한 것이었죠. 저희 행보관님은 저희 연대 최고 짬밥 말년 원사셨고 사단에서 따져도 탑3 안에 드는 짬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들을 마무리하는지 직접 하실 수가 있었죠. 일병! 저역하고 일용직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부사관 열심히 하고! 착한 애인데 부사관 안에서 직업 없다면 부사관 쪽으로 지원을 하게끔 한 거야. 성실하고 착해서 아내 갖기로 하고 안정적으로 어머님 모시고 동생들 공부시키려면 현재 상황에서 그 아이가 부사관이 최고야. 역시 저희 행보관 항상 병사들을 정말로 아껴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런 뜻깊은 마음을 갖고 계셨을 줄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그 후임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임병 또한 행보관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저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임병은 시험도 잘 치르고 부산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아 하사로 임관하여 저희 연대 보병대대로 전입을 갔죠. 그 친구가 교육이 끝나고 전입을 갔을 그 시점에 제가 전역을 했기에 하사계급장을 탄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핸드폰이 울리기에 받았는데 제 후임병이자 이제는 하사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일병 저를 꼭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여 제가 부대 근처로 갔고 그 후임병 형을 보자마자 형 축하해 라고 했더니 후임병이 땡땡병장님은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땡땡병장님한테는 일병 나무랭탱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저는 형님에게 항상 형님이라고 하면서 모셨고 그 형님은 항상 지금까지도 저에게 반말 한번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땡땡병장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은 원사 진급을 앞두고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형님 결혼식 사회를 제가 봐주기도 했었고 형님 덕택에 군생활하면서 존경했던 행보관님, 연대장님 등 군 간부님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었고 제가 근무했던 부대도 종종 방문해서 추억팔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군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개 같을 때도 많았지만 저의 군생활 2년 2개월 영창기간이 참 길면서도 짧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군생활을 마치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현역에서 근무 중이신 후배님들 몸 건강히 군생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후배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폭행이나 부조리 없이 영창 2번 간 사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맥스터 토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머나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제가 패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검시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구자빈 여러분들 좀 칠하게 지내세요.